완지 7번 요거죠, 요거. 요게 딱 보니까 여기 여러분이 제가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뭐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이 카드를 보시고. 하나를 들어서 뽑았어요. 그렇죠, 물론. 네. 아니 그것도 물론 왠지 그것도 새로운-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신발이 달라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많은데 가장 포인트는 신발이 다른 거예요. 짝짝이 신발이 한 마디. 도수요. 예. 제가 옛날에 한참 막 영어 강의 막 50시간 강의를 할 때 새벽반 강의할 때 정말 검은색 왼발은 검은색 구두 신고 오른쪽 갈색 구두 신고 내가 토플 강의하러 갔어요. 새벽반에. 박사논문 쓸 때 막 뭐 강의하다 보니까 신발이 짝짝이 뭐 그런 적이 기억이 나네. 근데 이게 그 막대기 7번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70점이잖아요. 7이니까 70점인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0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시험 보시면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F만 안 맞으면 돼. 이런 분 있는가 하면 94점 맞아가지고 1점만 더 맞으면 95점이 A 플러스인데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점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self satisfaction. 자기 만족이란 말 쓰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까 말까요. 할까 말까.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있잖아요. 이게 그런 카드예요. 할까 말까. 그런 카드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그 신의 수로 보면 7일이잖아요. 7일. 그러니까 신이 7일째 되면 뭐 안식, 사바스라고 하죠. S-A-B-B-A-T-H. 이 사바스가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일째 되는 날이다. 신의 수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게 짝짝이 신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신발이 이게 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일을 내가 추진을 하려면 재정비하고 가라. 어떤 일을 내가 추진을 하려면 재정비, 다시 정비하는 거죠. 재정비하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어떤 일을 내가 추진을 하려면 재정비하고 그걸 가라. 이런 카드라고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짝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고민하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내가 김밥점을 했어. 근데 김밥점 7호점을 차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거예요. 또 연인 관계와 일과 연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고민할 때 나눈 카드입니다. 고민 카드예요. 그래서 이 짝짝이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자기 만족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안분지족이란 말을 쓰자면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셀프 세티스팩션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하면 자기 분수를 만족하면서 그냥 족함을 하는 우리 그 안분지족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에서 그런 카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니까 뭔 하기를 하는데 이걸까 저걸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7번 완지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지니까 펜터클이죠. 하트 공수니까. 자, 펜터클 7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펜터클 7번은 딱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이게 펜터클 7번.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 고민. 근데 이렇게 써보세요. 금전, 물질, 현실.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금전과 물질과 현실에 대한 고민. 이렇게 써보세요. 금전, 돈, 물질도 돈이죠. 현실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리얼리티.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돈이면 다야. 뭐라고 그랬어요? 복습. 돈이면 다야. 잊어버리셨네. Money talks everything. 돈이면 다 되라는 뜻이에요. 돈이면 다야. 돈이면 장땡이야. 이런 말 하죠? 영어로 이렇게 써요. 이거 Money is everything이라고 쓰는 건 초등학생 영어고 Money talks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금전이나 물질이나 현실에 대한 고민이에요. 고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를 제가 쉽게 해볼게요.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별들이 수박이야. 근데 이 수박이 이제 통통통 치면 이제 잘 익기도 하잖아요. 이 수박을 더 키워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 수박을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지금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 수박을 더 키워서 내가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지만 기다리면 골만 터져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밑에가 막 노란색이 돼가지고 수박이 골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타이밍,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다도 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다리면 골만 터져버려요. 너무나 기다리면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물질, 금전, 물질, 현실 이런 데서 고민하는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카드가 요 7번 카드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카드다 이렇게. 네, 그쪽으로 해주세요. 네. 네, 그걸로 하셔도 될까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키운 수박이 잘 익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카드예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칼 7번. 칼 7번. 칼 7번, 검 7번이죠. 스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 검 7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이 검 7번 딱 보시니까. 네, 물론 이제 날을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날은 여기서 이제 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족해 한다고요? 아니,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칼을 7개 중에 5개는 들고 있잖아요. 2개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카드예요, 이게. 예, 내가 이거 2개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카드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후회하는 카드도 되고, 이 카드가 뭐냐면, 이 칼은 이성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아이디어라든가 정보를 몰래 가져가는 카드. 우리도 요즘 보면 막 대기업의 정보를 막 어디다 팔아가지고 막 문제가 되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나 정보를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이디어나 정보를 가져가는데 이게 내가 들켰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들켰나 보기도 하는데 약간은 이제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5개만 가져가도 되는데 7개를 굳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검을 들고 가면서 이제 맨손으로 가져가니까 약간의 이제 걸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정보를 몰래 빼갔을 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이제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이 주변에 막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 주변에 막사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내부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당할 수도 있는 카드예요.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친한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카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내부에 적이 있잖아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다 자기 지인이나 막 친구 이렇게 다 당해갖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에요. 10명이 9명.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당하는 카드고요. 그러니까 손에 또 하나는 장갑을 안 낀 거예요. 이 손에 장갑을 안 꼈다는 것은 뭐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지만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회도 이제 가장 키워드는 후회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당하면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 카드는 그러니까 내부의 적에게 당해도 후회하는 카드고, 또 이 사람이 아이디어나 정보를 몰래 가져가는데 이게 다 가져가진 않겠죠. 2개가 남았다는 것은. 그렇죠? 그 2개를 더 가져와야지. 이런 후회도 있고. 이 카드는 한 단어로 하면 후회예요, 후회. 리그레트라고 영어로. R-E-G-R-E-T. 리그레트. 이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이 후회 카드, 리그레트 카드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 정도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있으면 약간은 물론 내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아까 내부의 적에게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카드예요. 이게 내가 내부의 적에게 당하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7번.
컵 7번이 상당히 재밌는 카드인데요. 이 컵 7번 보세요. 컵 7번은 이게 뜬구름 잡는 카드예요. 뜬구름 잡는 카드. 이렇게 써보세요. 뜬구름 잡는 카드. 이게 왜 뜬구름 잡는 카드냐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여자가 이제 뭐 계란을 들고 가. 계란을 키워서 닭이 될 거야. 닭을 키워서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돼지를 사서 어찌고저찌 하다가 깨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취업은 하고 싶어. 근데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취업할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A 플러스는 맞고 싶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A 플러스 맞으려고. 약간 도덕심보지. 그래서 그런 거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뜬구름 잡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카드마다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는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이 듣는 사람이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지겨워서 못 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카드는 뜬구름.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제가 이야기했죠.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말짱 들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뜬구름 카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이제 또 재밌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에 일단 여기 보시면 딱 보니까 여기에 그 뭐 이 노란색 컵에 있고 노란색 뱀이 있죠. 제일 위에 상단에. 이 노란색 뱀은 치유란 말 있잖아요. 치유. 열정, 욕망 이런 카드. 치유란 말을 하잖아요. 치료는 의학적인 이런 거고 치유, 열정, 욕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치유, 열정, 욕망. 노란뱀 땡땡 하시고 칠판이 아니라서 이게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치유, 열정, 욕망이고 그 다음에 성이 있죠. 캐슬. 캐슬, 롯데 캐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은 능력을 인정받고 싶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캐슬이라고 하잖아요. 캐슬. 여러분 그 뭐죠? 사상 누각. 이것도 오늘 또 제가 하나 영어 표현 알려드릴게요. 타로 이문학이니까. 그 사상 누각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사상 누각. Castle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성. 그리고 공중에 성이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도 무너지죠? 공중에 떠 있는 성도 무너지죠. 그래서 Castle in the air라고 해요. Castle in the air. 이러면 이게 사상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여기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월계관부터 이야기했다. 월계관 같은 생긴 거 있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네. 월계관은 명예, 승리, 안정 이런 거거든요. 명예, 승리, 안정. 우리 월계관 쓰면 명예잖아요. 승리하는 거고 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막 재물 같은 이게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폐물이니까. 이때 돈은 당연히 돈이니까 이건 뭐 당연하죠. 재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 부 이걸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마뱀 있죠 끝에. 네. 도마뱀 변화무쌍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그 책임을 따르는데 문제는 너무나 이 카드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그걸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상상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완지 8번. 그리고 완지 8번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갑자기 막 나무가 8개가 떨어지죠? 갑자기 나무 8개 아니에요? 네.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개가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죠. 규칙적으로 행동한다. 규칙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규칙적으로 행동한다. 또 연락도 어떻게 있어요? 급작스럽게 와요. 갑작스러운 연락.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 만났는데 전혀 이 사람의 생각을 갑작스러운 연락이라고요. 갑작스러운, 이거 말로 되겠죠, 이런 거는? 갑작스러운 연락. 그게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한 20년 만에 친구가 연락을 온다든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카드예요.
규칙적이게 행동한다. 규칙적인 행동. 또 빠르게 일이 진행됨. 또 갑작스러운 연락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어떤 일이 지체된 상태에서는 빨라질 수 있어요. 지체된 상태에서. 근데 빠른 상태에서는 또 늦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일이 지체된 상태에서는 빨라질 수가 있는데 빠른 상태, 일이 막 빨라진 상태에서 이 카드가 또 나올 때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서는 어떤 카드냐? 이게 밀당 들어보셨죠? 밀고 당기고. 밀당이 중요하잖아요. 밀당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 밀당할 때. 그런 카드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이 어떨까요? 라고 누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일괄적으로 행동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일괄적으로 행동하세요 라는 조언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요 완즈 8번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펜터클 8번 볼까요? 이거는 열심히, 이건 장인 카드, 마스터 카드.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마스터 카드. 마스터가 뭔지 알죠? 장인. 물론 이제 석사라는 뜻도 있어요, 마스터가. 그죠? 근데 장인이란 뜻, 장인 장모님, 장인 말고 열심히 일하는 장인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뭘 만들고 있죠.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꾸준하게 뭔가를 쌓아 올리는 카드예요. 뭔가를 꾸준하게 쌓아 올려. 그리고 이걸 열심히 만드니까 뭐가 좋아? 손재주가 좋아.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구두를, 수지화를 잘 만든다든가, 뭐 음식을 잘 만든다. 다 손재주 아니에요? 그렇죠? 손재주가 좋아. 이거 팔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어. 팔은 그런 의미가 있어. 하루에 8시간.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을 꾸준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8시간씩 일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돈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카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만약 이 카드가 나오면 성실성은 짱이죠. 성실성은 뭐 보증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칼 볼게요. 칼 8번. 화토공수로 제가 갑니다. 항상. 자, 검 8번은요. 자, 이거 어때요? 이 여자죠. 여자가 지금 눈도 붕대로 감고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검 8번은 자기 생각에 잠겨서 그 안에 갇혀 있음. 자기 생각에 잠겨서 그 안에 갇혀 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잠겨서 그 안에 갇혀 있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칼 2번을 한번 찾아볼까요? 칼 2번. 이거 좀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검 2번. 검 2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예, 머리 눈을 붕대로 감고 있죠. 그럼 뭐가 달라요? 검 2번하고 검 8번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 검 2번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시면 아니까 검 2번은 뭐냐? 내 안에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 있어요. 검 2번. 하여튼 검 2번 보시면서 들으시든 뭐 하여튼 기억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죠. 안 나가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고. 이거 요 카드 있었잖아요. 요 카드.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살포시 감았잖아요. 붕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검 2번은 내 안에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또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카드예요. 검 2번은. 근데 이 검 8번은 뭐 내 안에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져서.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옷색을 보면 주황색이잖아요. 그죠? 주황색 옷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타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로 카드가 여자라고 해서 실제로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드는 에너지가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카드는 에너지가 있는 뭐 사람이라고 쓰세요. 남자 여자 굳이 쓸 필요 없으면. 그리고 이 카드에서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강이 있죠. 강. 이게 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밭도 있잖아요. 특히 강은 여성성을 상징해요. 물은 양수잖아요. 양수. 이 물에서 양수,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뭡니까 고대 그 향가 그 뭐죠 고대 시가 중에 수로부인이라고 수로부인은 들어보셨어요? 네. 수로부인이라고 있어요. 수로 김수로 수로왕을 태어나게 한 수로부인이 이렇게 쓰거든요. 수로 이게 물길을 의미해요. 물길 수로부인 할 때 수로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물길이 뭐냐 양수이면 그래서 이 양수는 여성수. 여러분 이 문학도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수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왜 수로왕이냐면 이게 머리 숫자에다가요. 머리 숫자에 머리를 드러낼 노자.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로인데 이 여자일 때는 양수, 어머니를 의미하고 남자일 때는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숫자에 드러낼 노자를 쓴 거예요. 이게 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 모르셨죠? 그냥 수로왕, 수로부인 이렇게만 알고 계셨죠?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좀 더 남성들보다 지혜가 많아요. 좀 더. 그래서 이게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게요. 이 카드는 이 강은 지혜로움,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이 하나 있죠. 캐슬. 네. 성. 이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상이 있죠? 이상을 높게. 그 이상,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써. 그게 그 성입니다. 캐슬.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올 때 조언은 뭐냐? 남을 의식하지 말고 풀고 나오세요. 지금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말고 풀고 나오세요. 당신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 카드가 나올 때 조언은 뭐라고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풀고 나오세요. 그 붕대를 풀고 나오세요. 당신은 충분히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컵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컵 8번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머리가 좀 있긴 한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꼭 뭐 머리 깎아야만 스님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기서는 스님인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스님이 저를 떠나는 카드예요. 맞죠? 이게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머리 안 깎고 스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스님이에요. 스님이 저를 떠나는 카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저를 떠나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 카드는 돌아오는 카드예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는 카드입니다. 마음이 떠났다가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카드예요. 일단 아시겠죠? 떠나기만 완전히 마음을 주고 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하여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이 또 재밌는 게 강이 칭칭이 흐르죠. 네. 그 밑에 강, 그 위에 강 이건 뭐냐? 강이 사랑의 장애물이 허들이에요. 허들. 사랑의 허들. 장애물 있죠. 허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써놓으시고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달의 모양새를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돌아온다고 아까 하셨는데 달의 모양새를 보면 달이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초승달이잖아요. 처음에 네. 초승달인데 다시 동그래졌죠. 네. 이게 뭐였죠? 원래 보름달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부의 사랑은 한이문 할 때 이야기했죠. 보름달이 반달 됐다가 초승달이 돼. 점점 좀 식어가죠. 근데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달이 초승달만 있으면 안 돌아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완전히 보름달이 됐잖아요. 돌아오는 카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나에게 돌아올까요? 라고 조언을 해. 질문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만약에 또 연인 카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연인 카드. 내가 그 여자친구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연락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돌아오는 카드입니다. 돌아오는 카드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조언은 이 카드의 조언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wait. 예, 그대로 기다리세요. 돌아옵니다. 자, 그가 빈자리를 알아채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카드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안 돌아오는 게 아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볼까요? 자, 이 9번은 완지 9번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카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네 글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카드의 그 포인트. 여러분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구분응선 뭐예요? 구분응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깔딱고개. 이 깔딱고개 카드예요. 네, 그렇지, 힘들죠. 여러분 산에 한번 안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구분응선 정도 가면 막 숨을 허걱거리잖아요. 그죠? 그 카드라니까. 이게 깔딱고개 카드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타로 카드를 딱 보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할 때 이거 뭐 책 보고 뭐 설명하실 거예요? 이게 딱 보고 아 이건 어떤 의미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이따 제가 몇 분 거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타로가 뭐냐면 완전 이야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면 대단한 능력이시고 이게 상담이 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담론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니까. 그걸 딱 그 카드를 바로 보고 자 그래서 자 이 완주 9번은 자 이 카드 깔딱고개가 포인트고 완성은 했는데 뭔가 아쉬워. 그 카드 써놓으세요. 완성은 했는데 뭔가 아쉬움. 완성은 했어. 우리가 산도 긁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산꼭대기야. 근데 막 긁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아 10m만 더 가면 돼요 했는데 한 200m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카드 어쨌든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깔딱고기 카드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숍을 냈어요. 커피숍이 잘 될까요? 자 이렇게 이게 나왔어. 그러면 커피는 맛있는데 안 팔려. 깔딱고기예요. 커피는 되게 맛있는데 잘 안 팔리는 카드. 이 카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내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10%를 더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잘 견디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산에 구분응선만 올라가면 산에 정상에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견디고 올라가. 만약에 조언으로 이 카드가 쓰인 뭐냐? 재충전하고 다시 올라가세요. 말되죠? 당신 지금 잠깐 힘들지만 숨을 이렇게 멈추고 재충전하고 다시 올라가세요.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구분응선만 도달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다 해도 아쉬움이 남겠어, 안 남겠어요? 아쉬움이 남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제 또. 자,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림은 여자죠. 이 여자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 그렇죠. 풍요롭죠. 그런데 이 여자는 풍요롭죠. 그렇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카드.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다 가졌어. 내가 이제 학벌이 부족해. 다 가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졌는데 뭐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좋은 카드는 없네요. 아 완전히 좋은 카드도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10 카드가 정말 좋은 카드. 어쨌든 이 카드는 다 갖추고는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카드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정말 돈이 많아. 남편이 되게 돈 잘 벌어. 근데 남편이 신경을 안 써줘.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런 카드예요. 다 뭐 돈 막 카드 네 마음대로 써.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억 써 했는데 남편은 거의 안 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이 9번 카드입니다. 9번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중요한데 이 손에 이제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이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 새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여자지만 이걸 뽑은 사람 남자일 경우 남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면 여자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따라 다른데 어쨌든 여자로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여자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남자일 수 있다. 요 새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까지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아무리 물질이 조언을 한다면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다 해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다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지켜라. 잘 나갈 때 지켜라. 우리 그 연예인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연예인 물론 이제 잘 나갈 때 지키는 분도 있지만 잘 나갈 때 막 팡팡팡 써가지고 나중에는 막 월세 살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항상 내가 그렇게 잘 벌 줄 알고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잘 나갈 때 지켜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 9번. 이 칼 9번은요, 악몽 카드, 악몽 카드. 포인트가 악몽이에요. 악몽.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 악몽이 뭐냐면 나이트메어인가 아세요? 몰라요? 악몽을 나이트메어 많이 나오는 말인데. 네, 나이트메어. 우리 쓰자. 근데 이 영어 이 나이트메어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나이트가 밤인 건 알죠? 메어가 뭔지 알아요? 메어가 뭔지 아죠? 이 메어가요 암말이에요, 암말. 여러분 이 홀스 있죠, 홀스 있잖아요. 이건 순말이 순말. 홀스가 수컷말이라고요. 메어는 암컷말이에요, 암컷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밤에 이 암말의 꿈을 꾸면 악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트메어 제 말 못 믿겠으면 메어 찾아보세요. 암말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트메어가 이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쁜 꿈, 뭐 우울증, 근심 걱정, 악몽이 되게 강해. 이 여자가 악몽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지금 이제 이불을 덮고 있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불을 박차고 나와라. 이불을 박차고 나오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라. 이런 조언이에요. 네가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라. 현실 악몽에서 벗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라. 이런 카드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몽이라고 했지만 뭐 아주 악몽은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 악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악몽이라기보다는. 자, 이제 컵 9번 볼게요. 이 컵 9번은요, 나 이런 사람 안다라고 자랑하는 카드. 인간관계를 되게 자랑하는 카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나 국회의원 많이 알아. 나 총장도 알아. 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카드. 나 국회의원 총장 뭐 우리 막 뭐 음주운전 걸리면 막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런 카드라고. 음주운전 걸리면 이제 불러라고 하잖아요. 뭐 경찰청장 알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인간관계는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까요? 카드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 남자가 컵 쪽을 보고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컵을 등지고 있잖아. 이게 포인트예요. 컵을 등지고 있죠. 그러니까 컵을 등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는 좋아. 근데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런 카드.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윗선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나에게 도움은 별로 안 돼. 이런 카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만족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컵 9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0으로 가겠습니다. 핫도그부터 볼게요. 네, 컵 10번. 네, 막대기 10번. 완주 10번. 자, 일단 10번이니까 완결 카드죠. 10번은 완결이에요. 완결, 종결. 클로징이라고 하죠. 완결, 종결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카드 성취는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카드 써주세요. 과부하 카드. 과부하에 걸렸다. 그러니까 성취는 했지만 과부하. 그런 카드. 성취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서 10개 일을 다 가지고 가는 카드. 이 10개가 일 있으면 뭐 둘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10개를 다 가져가. 성취는 했지만 과부하 카드고요. 자, 이 카드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해도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일을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기계를 쓰거나 뭐 한 사람을 더 쓰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다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런 카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카드의 조언은 뭐냐? 여러분이 볼 때 이 카드의 조언은 뭐냐? 나누어라. 나누라는 거 일을 나눠라. 또 쉬었다 해라. 또 약간은 지금 혼자 다 하려니까 약간은 옛날식 방식일 수도 있겠죠. 업그레이드 해라. 뭔가를 업그레이드 해라. 이게 조언이에요. 자, 나누어라.
업그레이드 해라, 좀 더 쉬었다 해라, 이런 카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뭐 안 좋다고 뭐 9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펜터클 10은 정말 좋은 카드예요. 자, 만약에 자, 이 펜터클 10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딱 뽑혔어요. 대박나는 카드. 이 카드는 온 가족이 파티하고 있는 카드예요. 지금 이 카드를 딱 보면 온 가족이 파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재밌는 게 강아지가 보일 거예요. 네. 이 강아지가 이제 제3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 강아지라기보다는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영혼까지도. 여기서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 소울. 소울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실, 물질, 풍요로와 경제 사정도 짱이에요. 자, 결혼을 하자마자 유복한 가정을 이루는 카드. 얼마나 좋아요. 결혼을 하자마자 무슨 뭐 숟가락 2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막 타워 팰리스 막 이런 거.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유복한 가정. 자, 그 다음에 연금으로 따진다면 확정된 연금, 뭐 유산, 퇴직금 이런 걸 다 의미해요. 연금이 확정돼 있어. 그 다음에 유산, 그 다음에 퇴직금.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책을 펴서 내면 잘 팔릴까요? 자, 모든 사람이 즐겁게, 남녀노소라고 하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는 소리죠. 베스트셀러. 이해가시죠?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올 거예요. 이런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과잉, 과다가 문제죠. 과잉, 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기업들 봐보세요. 대기업들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옛날에 보세요. 그 왕이 있어. 밑에 근데 아들이 3명이야. 막 피 터지죠. 왕자의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은 좋은데, 너무나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내가 990억 있어. 그러면, 뭡니까. 1억만 더 있으면, 10억만 더 있으면 1000억인데 하고 막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카드지만 어쨌든 이 카드는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좋은 거 78장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 카드일 정도로 좋아요. 이 카드. 이게 이 펜터클 10 카드는요. 오히려 그 왕 있죠. 왕이 물질 잡고 있는 왕이 있죠. 그 왕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펜터클 10은 정말 좋은 카드다. 자, 그 다음에 검 9번. 검 10번. 자, 이 카드는 방전 카드예요. 방전. 배터리 방전됐다. 여러분, 이제 이 카드가 이 사람이 칼이 이제 이걸 잘못해서 그래서 칼 10개를 이렇게 등에다가 꼽아놨잖아요. 이 카드가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배터리가 충전됐어. 그러니까 내가 10가지 생각을 다 써버렸다는 카드. 내가 10가지 생각을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10가지 생각을 다 썼으니까 새로운 선지식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만 막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선지식들을 여러분이 많이 취득해라는 카드입니다. 일단 그런 카드예요. 그런 카드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조언으로 하면 어때? 지금 네가 상당히 힘든 일이 많은 카드겠죠.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또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상당히 심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심한 충격, 또 심경의 변화 이런 것도 상징해요. 심한 충격이라든가 심경의 변화 이런 것도 상징하는 카드가 9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터리가 방전된 그런 카드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 무지개 카드로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카드는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실. 여러분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카드예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카드. 패러다이스 카드. 패러다이스 카드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만 꿈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카드입니다. 패러다이스 알죠? 천국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단점 뭐냐? 비현실 세계예요. 비현실 세계.
자, 무지개를 손으로 못 잡죠. 무지개를 손으로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지개가 이 무지개 나와서 설명드리면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가 우리말로 하면 비활인 거 아세요? 비활. 비활이라고. 레인이 비고 보우가 활이잖아요. 왜 비활이냐면 자, 비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 화살을 딱 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살을 들고 있으면 이 무지개가 활 모양이죠. 아치 모양.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화살을 들고 있으면 이게 활 모양이 되죠. 그래서 레인보우예요. 무지개를 왜 레인보우라고 하냐. 그리고 이제 우리말을 왜 무지개라고 하냐면 물지개예요. 물지개. 그러니까 이 물은 여기서 리을 탈락. 우리가 딸님이라고 하지만 따님이라고 하잖아요. 리을 안 쓰잖아요. 지게는 등에다 지는 지게가 아니라 이 문 중에 이렇게 아치형 문이 있어요. 옛날 건물 보면 이런 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요 아치형. 요걸 지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에다 지는 지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게가 등에 지는 지게가 아니라 이 지게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아치형 문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내리는데 이렇게 지게문의 아치처럼 내린다. 그래서 물지개입니다. 물지개 원래.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카드는 비현실 카드고요. 무지개를 손으로 못 잡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상은 좋아. 내가 누가 결혼하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안 그렇다.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를 본다면 결혼을 꿈꿔 두 사람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돼. 불쌍하죠? 결혼은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카드가 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진짜 정말 뭐죠? 여러분에게 이제 이론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론 설명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용을 시키는 건 만만치 않은데 이제 이론들 거의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좀 쉴게요. 50분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실전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이것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로는 배열법.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배열법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이론을 공부한 거예요. 타로 카드에 배열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배열법이 이제 뭐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는 양자택일 배열법이 있고요. 양자택일 배열법은 뭐냐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게 현재예요. 현재. 여기가 왼쪽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오른쪽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타로 카드를 5장을 뽑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상담자고 여러분 내담자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예요. 여기가 가까운 미래. 여기가 먼 미래. 이렇게 써도 알겠죠? 여기가 가까운 미래, 여기가 먼 미래. 그럼 가까운 미래는 뭐냐? 6개월까지, 현재부터. 먼 미래는 뭐냐? 1년까지. 타로는요, 1년 이상을 안 봐요. 1년을 보는 카드입니다. 1년을 해야지 타로, 뭡니까? 상담사도 먹고 살지. 타로를 해갖고 막 10년 보면 누가 오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순서는 1번, 2번, 배열법 순서예요. 3번, 4번, 5번. 여기까지 이해가요? 타로 카드를 뽑으라고 해서 현재가 1번, 가까운 미래 2번, 먼 미래 2번, 3번,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 4번, 먼 미래 5번. 먼 미래가 1년까지라고 했잖아요. 1년까지. 뭐 이해 안 가세요? 왜 5개를 뽑냐고.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랄까. 이 아파트로 이사 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 현재인데 이사 간다. 이게 이제 이사 간다라고 칩시다. 이사 간다. 그럼 이사 가는 게 좋다는 의미겠죠? 이건 이사 안 간다. 반대가 있잖아요. 양자택일이라는 게. 내가 그녀와 사귈까요? 자, 왼쪽 사귄다. 오른쪽 사귀지 만다. 그러면 사귄다면 이게 좋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안 사귄다라고 하면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제 좀 이따가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방법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5장을 뽑아서 현재,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가까운 미래, 먼 미래인데 여러분 양자택일은 2가지 아니에요. 내가 그녀와 사귈까 말까, 저 아파트를 살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거 똑같다니까.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양자택일. 2번하고 4번하고 선택하는 거고 3번하고 5번하고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5장을 뽑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럼 상담자가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을 해서 네. 이 왼쪽 거를 이제 이사 간다, 뭐 이렇게 했으면 이사 간다라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사 안 가는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 내담자는 상담자의 말을 듣고, 아, 내가 볼 땐 이쪽이 더 좋은 거구나, 이쪽이 더 좋은 거구나, 이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은 내담자의 몫인데, 이거를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상담자가 한다 이거죠. 이 개념 이해 가세요? 아, 이해 안 가? 하여튼 그 넘어. 실전을 해봐. 그러니까 일단, 아니, 지금은 우선 제가 카드 배열법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다 설명할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로 카드에서 또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배열법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관계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배열법. 그러니까 관계배열법은 타로 카드를 5장을 뽑는데 1번, 2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번,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관계배열법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딱 아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몇 장 뽑는다? 5장. 그래서 5장을 어떻게 뽑냐? 타로 카드는요, 제가 저번에 시작할 때 왼손을 뽑아요. 오른쪽은 이성이고 왼손은 감성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왼손으로 5장을 뽑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게. 둘, 셋, 넷. 왼손은 감성, 오른손은 이성. 다 5개.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현재 상황.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요게 조언. 요게 결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게 1번이죠. 자, 이걸 보시고 써드릴게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요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1번 현재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5장을 뽑아요. 관계. 한번 아, 이분은 하셨는데 다른 분은 안 들으셨으니까. 현재 상황이고, 요 2번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 상대방이 나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건 뭐라고? 반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관점. 내가 반대라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관점. 이해가죠? 요게 조언. 이게 결과. 자, 여기 보시고 쓰세요. 5장을 뽑아서 1번은 현재, 2번 보시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 3번이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관점. 4번이 조언, 어드바이스. 5번이 결과. 5번이 결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써놓으세요. 2교시 때 그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배열법을 좀 알아야지 여러분이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기까지 쓰셨죠.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관계 배열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관계니까 뭐 형과 나와의 관계, 아빠와 나와의 관계, 또 뭐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 이게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건 타로에서 가장 젊은 남녀가 뭐죠?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연애점. 그러니까 연애점인데 그걸 이제 커플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아니. 좀 다르죠. 아까 말했죠. 관계 배열법은 남자, 여자가 된다고요. 그게 관계니까. 또 직장 상사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커플 배열법은 이제
이건 남녀만 하는 거예요, 남녀만.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본다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 남녀들은 이 커플 배열법이 커플은 물론 이제 남자들끼리 커플도 뭐 있긴 하지만 보통 커플은 남녀잖아요. 그래서 요 커플 배열법이 있어요. 커플 배열법은 8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보는 것이 커플 배열법. 이게 타로 카드가 뭐 금전 배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뭐 찍든가 해서 제가 여기 밴드에다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 커플 배열법도 있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켈틱 크로스 배열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끝도 없겠죠. 이거 커플 배열법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50분 됐으니까. 하여튼 커플 배열법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2교시 때는 뭘 할 거냐면 그 배열법을 하나씩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뭐 이렇게 좀 상담하실 분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아마 하면 2교시가 갈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잠깐 화장실 가셨다가